의사 동생에게 혈당 때문에 꾸지람 듣고 팬과 펀 사이에서 깨달은 것들 안녕하세요. 내 마음이 편한 채널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들고 왔어요. 여러분 혹시 동생한테 혼난 적 있으세요? 그것도 한참 어린 동생한테요? 저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을 겪었답니다. 사건의 발단 혈당 수치 하나로 시작된 대참 4월마 전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뭐 나이가 나이인지라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게 많잖아요. 그런데 결과지를 보니 공복 혈당이 115가 나온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의사인 동생에게 슬쩍 물어봤죠. 야, 혈당 195면 어때? 그랬더니 이 녀석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형, 그게 말이 돼요? 당장 식단 조절하고 운동해야 해요. 당뇨 전 단계라고요? 탄수화물 줄이고 단 거 끊고 매일 30분씩 걸어야 해요. 네? 잠깐, 내가 지금 꾸지람을 듣고 있는 건가요? 그것도 내가 기저귀 갈아주던 그 녀석한테? 순간 마음속에서 두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미분, 갑자기 치미는 화. 팬분,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들 다 분이지만 느낌이 다르잖아요. 저는 그날 두 가지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서글픈 생각이 밀려오다 화가 났다가 조금 지나니까 서글퍼지더라고요. 에이, 나도 이제 늙었구나. 어린 동생한테 무식한 사람 취급받는 신세가 됐구나.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약해졌지? 그렇게 하루 종일 복잡한 마음으로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갑내기 친구가 보내준 한 통의 글 저녁 무렵 동갑내기 친구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야, 이거 한번 읽어봐.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딱이야. 첨부된 글의 제목은 노년내과 로넨네이커 읽기 시작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리고 속이 다 시원해지더라고요. 이 글을 읽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아, 이걸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 내 또래들, 내 선배들 모두에게 나눠야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공유합니다. 읽으시면서 없던 힘이라도 얻게 되시면 정말 좋겠어요. 특히 살만큼 살았다라는 구절은 진짜 공감이 확 갑니다. H 노년내과 로넨나이카란 무엇인가? 여러분, 노년내과라는 진료과를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종합병원의 내과는 정말 많죠.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호흡기내과, 내분비내과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노년내과가 있는 병원은요? 놀라지 마세요. 국내 노년내과 보유 병원 2026년 기준 Data Radix Scroll Area, Viewport Scroll Bar with Non-MC, Overflow Style Non WebKit Overflow, Scrolling Touch Data Radix Scroll Area, Viewport WebKit, Scroll Bar Display Non 순번병원 명위치 이신촌, 세브란스 병원 서울 서대문구 이서울 아산병원 서울 송파구산 분당 서울대학교 병우 엉경기 성남시 딱 세 군데뿐입니다. 전국의 종합병원이 수백 개인데 노년내과는 단 세 곳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병원 수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일반 내과 vs 노년내과 진단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여러분. 일반 내과에서 노인을 진단하는 기준과 노년내과에서 노인을 진단하는 기준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볼까요? 혈압 기준의 차이, 일반 내과의 기준. 정상 혈압 1, 2건 파노 MMA. 이보다 높으면 고혈압입니다. 약 드세요. 노년내과의 기준.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 질트레기닌 밈리메이츠가 나와도 괜찮다고 봅니다. 뭐라고요? 1080이 정상이라면서요? 170100이 괜찮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혈당 기준의 차이, 이게 진짜 중요. 자, 여기서 제가 동생에게 혼났던 혈당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반 내과의 기준, 정상 공복 혈당 90ml 이하, 100만 넘어도 당뇨 전 단계입니다. 뱁 이보 나온다 형, 당장 식단 조절해요. 유유. 노년내과의 기준,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 150ml만 넘지 않으면 됨. 1621산군 완전 정상 범위. 잠깐만요. 그러면 내 펠리보는 뭐가 문제였던 거죠? 완전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 동생아, 형한테 그렇게 호들갑 떨 일이 아니었어.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의학적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몸이 변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혈관은 자연스럽게 탄력을 잃어요. 세포의 인슐린 반응도 달라져요. 신진대사 속도도 느려지고요. 그런데 말이죠, 젊은 사람 기준으로 노인을 진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높습니다. 약 드세요. 혈당이 높습니다. 식단 조절하세요. 콜레스테롤이 높습니다. 기름진 거 끊으세요. 결국 노인들은 약봉지를 한가득 안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불안에 떨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옳은 걸까요?
노년내과 전문의들의 좋은 노년내과 전문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70을 넘긴 노인에게 젊은이 기준의 엄격한 수치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의료 진단입니다. 70세 이상 노인은 긴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병원에 자주 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에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처음 들으면 좀 충격적이죠? 우리는 늘 검진 받으세요, 병원 가세요, 수치 관리하세요 라고 들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자연 속에서 건강을 회복하는 사람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만성병이나 불치병을 선고받은 환자들이 산속으로 들어가서 자연과 벗삼아 살다가 건강을 회복하는 경우요. 맑은 공기를 마시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자연식을 먹고 들과 산을 거닐며 걷고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몸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10년, 20년을 더 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수치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살았더니 오히려 건강해진 거죠. 핵심 메시지 살 만큼 살았다. 자, 여기서 오늘의 핵심 메시지를 드릴게요. 70을 넘은 노인들은 살 만큼 살았습니다. 이 말 처음 들으면 좀 서글프게 느껴질 수 있어요. 뭐 살 만큼 살았다고? 아직 할 일이 많은데. 하지만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아픈 건 당연한 거예요. 건강 수치가 정상이 아닌 게 오히려 정상이에요. 더 이상 수치에 얽매여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70년, 80년을 살아온 몸이 20대, 30대와 같은 수치를 유지한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닐까요? 주름이 생기는 게 당연하듯 혈압이 좀 높은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마세요. 이런 의사 정말 마음에 듭니다. Q&A자.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인터넷에 떠도는 유머 같지만 곱씹어보면 진리가 담긴 의사와 환자의 대화입니다. HQ&A 1 심혈관 운동. Q 의사 선생님. 심혈관 운동이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심장 박동에만 좋아요. 그게 다예요. 고령에는 너무 운동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결국 다 달아요. 심장 박동을 가속화한다고 해서 더 오래 살 수 있다면 운동선수들이 가장 오래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더 오래 살고 싶나요? 운동은 적당히 하고 낮잠을 즐기세요. 그렇게 낮잠을 즐기라니? 이 의사 선생님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Q&A2 알코올 섭취. Q 알코올 섭취량을 줄여야 하나요? A 과일로 만든 포도주, 과일주는 아주 좋습니다. 코냑과 브랜디는 와인을 증류한 것이니 더 좋다고 할 수 있어요. 막걸리도 맥주도 곡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곡물주는 다 좋습니다. 적당히 마시고 즐기세요. 와, 이 의사 선생님 제 주치에 해주실 수 없나요? Q&A 3 운동 프로그램. Q 운동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글쎄요. 어울림이지요. 여럿이 만나서 활력을 갖는 것입니다. 내 철학은 일부러 힘든 운동은 NO. 맞아요, 맞아. 운동의 진짜 가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지 땀 흘리며 고통받는 게 아니라고요. Q&A 4 튀긴 음식. Q 튀긴 음식이 몸에 좋지 않다지요? 에이, 듣지 마세요. 야채 기름에 튀긴 음식이 왜 나빠지나요? 과식만 금하시고 고령에는 뭐든 즐기면 됩니다. 돈가스 좋아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치킨 좋아하시는 분들도요. 다 먹어도 됩니다. 물론 적당히요. HHQ&A 초콜릿. Q 초콜릿이 나쁜가요? 에이, 고화도 콩기고 야채지요? 가장 기분 좋은 음식이죠. 인생은 잘 보존된 몸으로 안전하게 무덤에 도착하려는 의도로 가는 여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령이 되어서는 오히려 옆으로 일탈하여 한 손엔 코냑, 다른 한 손엔 초콜릿을 들고 몸은 완전히 다 닳도록 사용하고 죽으면서 와우, 나는 멋진 인생을 살았어 라고 외쳐야 합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여기서 정말 재밌는 비유가 나옵니다. 토끼는 항상 뛰고 있지만 2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거북이는 전혀 운동을 하지 않지만 400년을 삽니다. 카카, 물론 이건 극단적인 비유예요. 하지만 생각해볼 점이 있지 않나요? 흥미로운 통계 운동과 수명의 아이러니자. 여기 재밌는 통계가 있습니다. 유머로 봐주세요.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람들. Data Radix Scroll Area. Viewport Scroll Bar with known AMS Overflow Style known WebKit Overflow. Scrolling Touch Data Radix Scroll Area. Viewport WebKit. 스크롤 바 디스플레이 논의 레음직업향 연 레어닝 머신 발명가 사파스 파세 짐체육관 발명가 57세 세계 보디빌딩 챔피언 41세 축구 황제 마라도나 60세 오래 사신 분들 다타 라딕스 스크롤 아레아 뷰포트 스크롤 바 위트 논의 메시 오버플로우 스타일러 논의 웹킷 오버플로우 스크롤링 터치 다타 라딕스 스크롤 아레아 뷰포트 웹킷 스크롤 바 디스플레이 논의 이름 직업 향엔 연 KFC 창급자
커넬 샌더스 94세 누텔라 브랜드. 발명가 88세 윈스턴 담배 창업자 102세 헤네시 코냑 발명가 98세.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치킨 튀기고 초콜릿 스프레드 만들고 담배 피우고 코냑 마신 사람들이 운동선수들보다 오래 살았다니. 물론 이건 극단적인 사례들이에요. 통계적으로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무조건 운동만이 정답은 아니다. 즐기면서 사는 것도 중요하다. 결론 노년의 행복한 삶이란?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고령인 분들께 드리는 제안. 이제부터 휴식을 취하세요. 맛있는 음식 마음껏 드세요. 커피에 코냑 한 방울 첨가해도 괜찮아요. 남은 인생을 즐기세요.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다 가세요. 마음 편하게 사는 법.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먹으세요. 하기 싫은 거 있으면 하지 마세요. 건강 수치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게 노년의 행복한 삶입니다. 마치며 동생에게 하고 싶은 말이 글을 쓰면서 문득 동생 생각이 났어요. 의사인 동생은 분명 나를 걱정해서 그랬을 거예요. 형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그 마음은 고마워. 하지만 동생아, 형은 이제 알았어. 혈당 펠리스온은 괜찮은 거야. 노년 내과 기준으로는 완전 정상이거든. 그리고 형은 이제 너무 걱정하지 않으려고 해. 남은 인생 스트레스 받으며 살기엔 너무 아깝잖아.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웃으면서 살다 가려고. 그게 형이 찾은 노년의 행복이야.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메시지. 건강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즐겁게 살다 갑시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전부예요. 물론 완전히 건강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아플 때는 병원 가야 하고 약도 먹어야 해요. 하지만 숫자 하나하나에 얽매여서 불안하게 초조하게 살지는 말자는 거예요. 살 만큼 살았잖아요. 충분히 열심히 살았잖아요.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마무리 인사. 오늘 글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분분하고 분분했던 제 마음도 이 글을 쓰면서 많이 풀렸어요. 여러분도 혹시 건강 수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셨다면 오늘 이 글을 읽고 마음이 좀 편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내 마음이 편한 채널은 여러분의 마음이 편해지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따뜻하고 유익한 이야기 많이 들고 올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건강 수치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경험 있으세요? 동생이나 자녀에게 잔소리 들은 적 있으세요? 노년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세요?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내 마음이 편한 채널이었습니다.